오늘도는 투자 알고리즘 어떤 거 있을까요? 자, 6월의 첫 번째 장이니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대선 이후 판도가 바뀔까 이렇게 중심 포인트를 잡아봤고 내일 대선 끝나고 나서의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첫 번째 키워드 정책주의 판도. 일단 우리가 그 정책하고서 수혜를 좀 받은 쪽이 바로 신재생 아니면 원전 이런 좀 에너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내러티브를 안아가면서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좀 연출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고민이 되는 구간이긴 하죠.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서 3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정책 수혜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좀 더 몸을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매력적인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택지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을까요? 정책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템포 쉬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 대선을 항상 치르고 나서 대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정책 관련주들은 항상 조금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쉬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몇 개월에서 뭐 빠르면 몇 개월, 늦으면 1, 2년 뒤에 정책이 진짜 진행이 될 때는 관련주들도 움직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에서도 보니까 뭐 시작할 때 보니까 풍력은 조금 빠지고요. 태양광은 그 전에 이미 조금 조정을 당했었거든요. 고점 찍고 나서 되려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만약 이제 신재생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 쪽은 최근 들어서 풍력이 조금 더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시장 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탄력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정책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쪽에 조금 기대어 보고 풍력보다는 태양광으로 한번 타겟팅을 다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신재생 쪽은 쉬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풍력보다 태양광 쪽에 그나마 조금 더 매력적이다? 주가적으로요? 네, 주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태양광이 사실은 처음에 미국에서 동남아 고일 관세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가 탄력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고점 찍고 나서 좀 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신재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의 탄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풍력이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정책 관련주다 보니까 대선이 이제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세게 나올 거라는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태양광 쪽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수급들이 보이니까 그걸 저희도 조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태양광 조금 더 다른 타 신재생 섹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자, 그러면 대선과는 영향이 크게 없는 원전 섹터는 어때요? 원전 르네상스의 최고 수혜가 한국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늘어나고 원전의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흐름은 미국,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또 많이 올라서 좀 이때가 구간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횡보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 조금 되실 텐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전은 정말 괜찮거든요. 사실은 원전을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때는 조금 이벤트 시기를 딱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때에 맞춰서 사실은 차익 실현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걸로 대부분 이제 예상들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원전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MR 저희가 얘기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이런 SMR 프로젝트들도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SMR 관련하면 저희가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생각을 하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SMR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피드 단계 같이 설계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형 원전보다는 지금은 SMR 쪽에 조금 타겟팅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원전 전체적으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 원전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오른 섹터가 건설주거든요.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 뭐 GS건설도 다시 또 네. 꿈틀대고 건설도 계속 시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건설은 조금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건설 자체로만 볼 때 원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클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감만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이제 국내 프로젝트보다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 타겟팅을 바꿔서 이제 국내에서 건설사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있을까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어찌됐건 뭐 건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 섹터가 잘 가려면 사실은 금리 인하 요건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네.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조금 나와야 되는데 현재 뭐 내일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가 공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뭐 이제 공공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만 결론은 아파트 관련해서 조금 늘어나기는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까지 된다라고 하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또 그 똑똑한 한 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국내 탑 10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이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이슈에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탄력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 내에서도 원전보다는 요즘에 국내 쪽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정도를 조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오, 네. 원전보다 건설이 조금 더 안전하다. 사실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는 쪽이 건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네.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또 다른 대선 수혜주인 증권주는 어떨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전부 다 코스피에 대한 부양 공약을 네, 내놓았고요. 맞아요. 이게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증시가 부양받을 거다라는 부분을 기정사실화처럼 맞아요. 상법 개정 수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증권주가 계속 갑니다.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에요? 아니면 상승의 끝물이에요? 어제 보니까 아니죠. 주말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대차장고 급중에서 한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미래에셋증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권주가 대차장고가 쌓인 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넥스트 트레이드 해서 지금 사실은 수수료 영원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 대금만 100조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수수료만 부과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야 정말 이제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돈으로 찍히는구나를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결론은 이 수혜가 사실은 증권주로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고 최근 들어서 대차장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뭐 장기 보유보다는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쪽을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증권주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지주사는 어떤지요? 오늘 HD현대도 외국인 순매수 거의 탑5 안에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지주사도 지난주부터 더 잘 가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끝물이라고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물이긴 한데 네. 더 갈 수 있는 지주사는 또 있을 거는 같아요. 뭐 지금 지주사 관련주도 보면 삼양홀딩스, 한화 쭈루룩 쭉 보이시는데 사실 이 안에서 지주사는 결론은 딱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탄력이 좋으면 지주사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HD 현대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HD 현대 계열사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기업입니다.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미포 조선, 그다음에 HD 한국 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사실은 실적 기대감이 없는 기업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 안에 뭐 많은 지주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있어요? 예를 뭐 들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HD, 현대가 사실은 조금 제일 나을 것 같고 뭐 한화도 조금 괜찮은데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HD 현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 순매수의 이유가 네. 있다. 자, HD 현대까지 알아봤고 저희 또 다른 대선 수혜 섹터가 바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AI가 사실상 가장 최고 수혜 아닐까요? 하드웨어는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으니까 소프트웨어 턴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소트록스도 증권사 리포트 발로 급등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정보가 밀어준다면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리포트 발일 거냐 아니면 정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일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하드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깔렸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탄력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도 조금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대선 결과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게 추경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서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AI 하드웨어 쪽 관련해서 집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글자를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못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뭐 저희가 지금 보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네. 뭐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쉬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도 분명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수출입 동향 수치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나왔습니다. 그거 저희 잠시 뒤에 바로 얘기해 바로예요? 볼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가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키워드 열고 바로 네. 하드웨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주도주의 방향성은 어딜까? 뭐 오늘 알테오젠도 오르고 엔터테인먼트도 오르고 게임도 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주도 섹터 반도체는 네. 오르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는 일단 급등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옵니다. 하드웨어 아까 보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6월 달은 주도 섹터가 반도체가 될 수 있다. Yes or no? 예스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혼자 독주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같이 뛸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는 해요. 네. SK 하이닉스는 HBM,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레거시 요즘에 거의 이렇게 양분화되어 버린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뭐 HBM 관련해서 뉴스가 뜬다라고 하면 여기를 또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레거시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레거시 쪽에서 저희가 항상 데이터를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DDR4 관련해서랑 낸드 가격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쪽 데이터가 별로 안 좋답니다. 왜냐면 네. 사실은 중국 자체 내에서 DDR4랑 낸드 이제 거의 다 따라왔다라는 얘기들도 정말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 자체도 글로벌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도 한국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DDR4랑 낸드가 수율이 별로 안 나온대요. 불량품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게 들어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오늘도 조금 약간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그래도 2,700은 안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 맞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실 조금 내려왔다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2,700을 조금 사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급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 다음에 탄력이 더 들어오려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담는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안 담을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담을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담는 이유는 제가 또 얘기를 했죠. HBM과 그다음에 레고시 쪽. 그렇다라고 하면 수급까지 받쳐줄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반도체가 6월에 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 조선방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방산, 한화에어로라든지 HC 현대중공업 쪽에 외국인 러브콜 확인되고 있거든요. 조선방산은 5월 달에 많은 분들의 뷰가 틀렸습니다.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다 틀렸어요. 계속 갔어요. 6월 달은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또 반대 비율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긴 갈 거예요. 네. 가긴 갈 건데 기존 탄력만큼 갈 거냐?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6월 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뭐 주변에 안 좋은 뉴스들 많잖아요. 뭐 관세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는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대안처였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이 내일이 지나고 나면은요, 결론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구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행보들을 정부에서 보일 거냐면 관세 협상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관세 피해 섹터로 들어갔던 많은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가 더했더라고요. 25%에서 50%로 올린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또 피해 많이 받지 않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관세 협상할 때 이거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가 좀 오래 쉬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마 관세 협상 얘기할 때 무조건 나올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선 방산으로 많이 갔던 수급들이 또 반대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5월달 탄력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에 이어서 자동차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6월 주도 섹터 찾기 정말 힘드네요. 다음 주쯤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궁금한 게 한 10시 반 이후로 알테오젠이 급등하거든요. 네. 이게 코스닥 1등이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 지수 올리려고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알테오젠 개별 이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사임설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 섹터는 앞으로는 하반기 때는 조금 주도 섹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반도체냐, 뭐 바이오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둘 다 담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섹터일까라는 것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알테오젠, 종근당, 유한양행,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이전에서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기술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료가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찍히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돈이 안 찍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다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가 기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또 한번 꼽아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술료가 아직 입금 안 됐고 하반기 때 입금 예정인 기업들이 또 잘 찾아보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리가캠바이오. 여기 보면은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예정 기술 이전을 한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임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할 때마다 기술료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가 조금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떨까요? 다음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상승 흐름을 탔느냐. 물론 상승 흐름이라고 할 만큼의 반등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기뒀다라는 뷰가 생각보다 많아서 2차 전지는 한숨부터 쉬시는데요. 둘이서 둘 다 한숨 쉬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많이 갖고 계셔서 속상해서 그래요. 그렇죠. 안타까워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근데 안타깝지만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올 때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올랐다 떨어지고. 그렇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많고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맞아요. 전고체 밀어준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네. 전고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조금 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매출이 정말 많이 오를까라는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더라도 상당히 고가일 거예요. 고가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라기보다는 네. 단기발 상승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겠다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은 대선 이후에 소비주냐 지금 뭐 내수주다 소비주 사야 된다라는 말들 계속 들려오잖아요.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많이 못 여쭤보겠어요. 화장품, 음식료 뭐 다양합니다. 소비주에 대한 견해 그리고 만약에 좋다면 어떤 쪽을 가장 집중 있게 보시는지요? 화장품, 음식료 둘 다 오케이. 네. 이유인즉슨 뭐 국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화장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출 데이터 너무 잘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꺾일 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들 너무 잘 달립니다. 그게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그 화장품이 소비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인기 있는 화장품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초 라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색조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조금 기대감이 많이 식었을 텐데 기초 라인들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꺾일 이유는 크게 없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뭐 상행식품 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잡으신 분들도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여전히 이제 뭐 음식료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뭔가를 잘 못 고를 때는 의외로 수출 안전한 게 찍히고 먹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 소비주들은 사실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화장품이랑 먹는 거는 저는 거의 필수 소비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회피 가능한 대표적인 섹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비주는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다라는 답변까지 얻었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